시작하자. 좀 진행할까? 자, 그다음 8번 보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네. 자, 얘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 그리자고 했지? 그리고 얘는 거꾸로 반지름이 중심좌표를 따라갈 거라고 했어. 근데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얘가 2,4를 지나고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된대. 2,4가 어디야? 이쯤이겠지, 2,4라고 하면. 이쯤이겠지? 그치?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해.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럼 몇 사분면 x1이? 1사분면 위에 있겠지. 그치? 여기를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는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 맞지? 맞지? 2,4 너무 크게 했네. 6.2,4라고 할게요.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원이 이런 느낌으로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하나 있겠네. 그치?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지나는 게 하나 있겠네. 그치? 또 뭐 있겠어? 좀 작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도 있겠네. 그치? 맞아, 아니야? 맞지? 원이 두 개 나온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중심이 못 따라갈 거라고? 반지름 따라갈 거라고. 그냥 몇 콤마면? R 콤마? R이 되는 건 1,3분의 2니까. 너무 때리고 있다가 못 하면 안 돼. 자, 그럼 중심이 R 콤마 R이고 반지름이 몇이야? R이지? 그럼 요렇게 생긴 원이든 요렇게 생긴 원이든 어쨌든 원은 어떻게 생겼어? 중심이 R 콤마 R이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니까 식이 몇 개 있어? 2,4 대입하기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2,4를 여기다 대입하자. 대입하면 2-r의 제곱 더하기 4-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하면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이거 풀면 되겠네. 풀까? 자, 정리한다.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6은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 r제곱 초구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r제곱에 마이너스 4r이랑 마이너스 8r이니까 마이너스 12r 4 더하기 16이니까 20은 0이 나오겠네. 그치? 맞지? 이거 인수분해 되죠? 2 곱하기 10으로 빼기 그래서 R-2 R-10은 0이고 R은 몇 나와? 2또는 10이 나오겠네. 그래서 결론은 뭐 여기다가 R에다 2랑 10 대입하면 답이야. 그래서 답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또는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두 개가 나와요. 이해가니? 자, 이렇게 풀어주면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맞는 거? 자,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하나 풀어볼래? 몇 번을 해보냐면 164번 한번 해볼래?
중심이 몇 사분면이 있어야 돼? 그렇지, 2, 4분면이 있어야지 당연히. 나머지는 위에 예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럼 중심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해야 돼, 얘들아?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R 콤마 플러스 R이라고 하면 되지, 중심좌표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해놓고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랑 1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돼요. 난 지금 설명 다 했다. 설명 하나도 안 보고 있는데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모르겠으면 자꾸 봐야지. 멍 때리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 계산이 이제 너네가 하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가 볼게. 자, 이제부터 필수 문제 9번부터 좀 어려울 거야. 아까는 그냥 X축, Y축 접하는 케이스니까 그냥 그건 하나의 조건을 줄여주는 거고, 요거부터는 활용이 좀 많이 될 거야. 이 내용이 엄청나게 이제 다른 단어들이랑 섞이면서 활용이 될 건데, 자, 원 밖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P가 6,25 여기 원이 있네, 그치? 요 원의 점 Q야. 그랬을 때 PQ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내용이고 당연히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자, 그러면 우선 저 원의 방정식부터 좀 정리하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빼기 8y 더하기 10은 0이야. 자, 얘를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이거 바로 할게. x제곱 더하기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그리고 y제곱 빼기 8y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맞지? 그럼 내 맘대로 여기에 4 더했으니까 여기도 4 더하고 16 더했으니까 여기도 16 더하고 10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되겠네. 맞지? 그럼 얘는 어쨌든 얘가 10 나오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2,4고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는 거 맞지? 그지? 이제 시작이야. 이거 만드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제 점 P가 6,2니까 자, 이렇게 보자고. 6,2가 해서 좌표표면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지금 6, 요 정도 2라고 할게요. 여기가 P야. 아니, 좌표면에 그리지 말자. 그래도 귀찮다. 그냥 할게요. 봐봐요. 대충 여기가 P가 6,2야. 그리고 원은 이렇게 지금 원이 있어. 대충 원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요 중심이 마이너스 2,4야. 그치? Q는 뭐냐면 얘들아, Q가 뭐야? 원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Q가 요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선분 PQ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만약에 Q가 여기 있다고 쳐봐. Q가 여기야. 그럼 PQ는 어디야? 이만큼이 PQ지. 그치? Q가 여기 있어. 요게 PQ지. 그치? Q가 여기 있어. 그럼 이게 PQ지.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PQ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러면 너네 봤을 때 원위치이 최소겠어. 대충 뭔가 이 P랑 제일 가까운 한 요쯤이 Q일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리고 뭔가 가장 거리가 많은 요쯤이 Q일 것 같지 않아? 최대값이? 그치? 얘들은 뭐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잘 봐. 원의 중심에서부터 P까지 선분을 그어. 그치? 걷을 때 원과 만나는 요 점이 최소값이 얘기하는 Q가 되는 거야. 요 점이 Q야. Q1이라고 할게. 첫 번째 Q. 그래서 요 길이가 최소값이야. 납득이 되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일 때의 Q라고. 괜찮아? 그러면 최대일 때는 언제 있어? Q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거쳐서 쭉 연장선이 간 거야. 그때 이 원이랑 만나는 이 점이 최대가 되는 Q일 거라고. 맞아? 그래서 최대값은 이 Q2에서부터 P까지 이런 길이가 최대값이 될 거야. Q가 뭐라고? 원위의 점이라고. 원위의 점. 움직이는 점. 이해 가니? 맞아? 그러면 P에서부터 Q1까지 요 길이를 구해볼게. 근데 이 점을 우리가 알아 몰라? 좌표 알아 몰라? 몰라. 알 수 없잖아 지금은.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얘를 구하지 말고 뭘로 갈 거냐면 우리가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뭐야? 중심좌표 알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P까지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하고 나서 뭘 하면 돼? 반지름 빼면 되지. 맞니? 이해 가니? 정신줄 놓지 말고 알아서 안 보는 거야? 모르는데 안 보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언제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P까지 거리를 구하고 뭐 하면 돼? 반지름 더해주면 되지. 이해 갔니? 자 그러면 P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자. 원의 중심은 C라고 할게. 그럼 PC의 길이는 루트 6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8864 더하기 2에서 4 뺀 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루트 68이 되겠네. 그치? 68이 소인수분해하면은 2루트 17이네요. 자 그러면 이러면 안 되네. 이거 맞는 거야? 이건 좀 틀렸나? 잠깐만요. 이건 틀린 시간 할게요. 두 번이지. 이루트 17 맞고 맞네? 반지름이 맞네? 아 맞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맞구나. 그래서 요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요거야. 그럼 최소값은 뭐야? Q가 요길 때라고 했지? 그럼 PC의 길이에서 뭘 빼면 된다고? 반지름 길이 빼면 된다고. 반지름이 몇인데? 루트 10. 그러니까 최소값은 PC의 길이에서 몇을 빼자? 반지름이 루트 10을 빼자. 괜찮지? 최대값은 뭐야? PC의 길이에서 뭘 하자?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요 길이에서 반지름만큼 더 가면 PQ의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 뭐 더하자? 반지름이 루트 10을 더하자. 지금 구하는 게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이니까 이 둘 곱하면 되잖아. 합차 공식이지? 곱하면 뭐 나와? 2루트 17의 제곱에서 10의 제곱 빼 루트 10의 제곱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68에서 10을 뺀 게 되겠네. 58이 되겠네. 2루트 17의 제곱이 68이니까. 이해 가니? 응용이 좀 많이 된 거야 얘는. 자, 그래서 9번 지금 너네하고 다시 풀어봐. 9번 풀어보자. 그려서 좀 가야 돼. 좌표평면에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하유라, 알겠어?
준서야 어디서 모르겠니? 그럼 풀어봐. 구했지? 그래서 가는 거야. 얘는 진짜 문제가 많다. 정말 많아 얘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얘가 되게 많아. 요거는 좀 잘 기억하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여기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는 우리가 앞에서 직선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점의 자취. 발자취 할 때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자, 이 자취의 방정식을 풀어볼 거야. 풀어볼게. 원 나오겠지? 뭐 원의 나오니까. 자, 두 점이 있고 AP 대 BP가 2대 1인 점 P래. 이 P가 뭔지 모르겠는데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랑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항상 길이가 2대 1이 되게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 어떤 도형을 이룬 거예요.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풀 때는 자, 요 점, 이 주인공을 x, y라고 너네가 잡아야 돼. 분명히 점이긴 하지만 어떤 도형을 이룰 거야.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럼 AP 길이, BP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냥 쓰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루트 들어갈 거니까 제곱을 해서 식을 좀 정리해서 가도 괜찮겠다. 그지? 그러면 AP의 제곱은 미안해. AP 제곱 대 BP의 제곱은 4대 1이지? 그지? 자, AP의 제곱 구한다. P랑 A 사이의 거리에 루트인데 루트는 제곱했으니까 날라갈 거랑 AP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게 AP의 제곱 맞아? 얘 대 BP의 제곱은 바로 쓸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네. 요게 AP 제곱 대 BP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몇 대면 4대 1이네. 그래서 내역의 곱을 해주면 되겠지. 자, 좀 정리 좀 해볼까 그러면? 정리하고 곱할까? 자, 이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뭐 그냥 계산이고 얘 돼. 정리하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4대 1이야. 힘들어. 자, 그러면 이거 상수하면 좀 계산해놓고 하자.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그냥 2라고 쓸게요. 여기 더하기 2. 4 더하기 4니까 그냥 더하기 8이라고 쓸게. 그리고 이제 내역이고 외역의 곱을 하자. 얘는 1이라고 곱했으니까 그대로 쓰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2는 자, 얘는 4랑 곱해지는 거지? 4x제곱 빼기 16x 더하기 4y제곱 빼기 16y 더하기 8, 4, 32가 되겠네. 맞지? 오른쪽으로 이항하자. 0은 x제곱 이거 빼주니까 3x제곱 2x 마이너스 16x니까 마이너스 18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18y
2 여기서 또 해주니까 플러스 30 나오네. 그치?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계수 같지? 뭐일 거다? 원일 거다. 그치? 양변 3 나눌까? 3 나눠서 정리하면 끝나겠네. 자, 양변 3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입니다. 여기 원인데 이거 원이야. 그래서 원 나왔지? 이 조건에 만족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게 원인 거야. 원인의 점들은 다 이걸 만족하는 거야.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반지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만들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내 맘대로 9 더했으니까 18 더해주고 10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몇이야? 8이요. 뭐가 8이야? r제곱이 8인 거지?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답이 8파이가 나오죠. 이해합니까?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너네. 너네가 나중에 이런 거 다른 문제집이나 어떤 시험에서 이거 풀려면은 멍하게 있으면 못 풀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예 자취의 방정식이구나. 아 그럼 점이 한두 개가 아니겠구나. P를 x, y라고 두고 뭔가 식을 만들면 어떤 도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뭔가 그냥 계산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마지막 문제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멍하게 보고 있으면 못 풀어. 여기까지 나와야지. 그치?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계산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그냥 집에서 해도 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치? P는 x, y라고. 그럼 없네. 이러고 없네. 자, 이거 없을까?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게. 그 아래 152 몇 번이야, 이게? 171번. 자, 요거는 선생님이 같이 풀어볼 테니까 우리가 한번 잘 봐봐. 문제 같이 읽어보자. 멍 때리면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문제야. 최종이야. 9점으로부터 거리비가 3대인 점 P야. 뭐겠어? 자취의 방정식이지. 그치? 예제랑 문제나 지금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원 나오겠지? 그치?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맞아? 풀면 뭐 나올 거야, 원인. 그랬을 때, 자, 이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래.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필수 문제 이 앞에 9번이랑 연결되는 거거든. 9번, 10번 합친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A야. 자, 계산 안 할게. B가 2쯤이라고 해보자. B가 3,0이야.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랑 얘랑 거리비가 3대인 어떤 원이 나왔겠지. 자취의 방정식 풀어서 어디 원이 있다고 쳐봐, 얘들아. 무슨 원인지 모르겠어. 이게 나왔다고 쳐봐.
그랬을 때 P는 어디 위의 점이라고? 원 위의 점이지 P가. 그러면 그 위의 점이야. 그럼 봐봐. P가 여기 있어.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P가 여기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P가 여기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와, 멋있다. 자,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밑변이라고 생각해봐. 그 밑변이 지금 몇으로 고정이야? 5로 고정이지. 밑변이 5야? 그럼 넓이가 최대라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라면 뭐가 최대여야 돼?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넓이니까. 그럼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모르겠는데 대충 이쯤이 높이가 최대일 것 같지? 이게 아까 배운 거잖아. 언제야?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성분까지의 최단 거리에서 얼마만큼 더 가야 돼? 반지름만큼 더 갔을 때 요 길이가 높이의 최대값이 되니까 넓이도 최대값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나왔을 거 아니야. 아까 자취 방식 풀어서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었어. 어떻게 구해? 그치, 정관식성사의 거리. 근데 다행히 얘는 좀 쉬운 거라 마이너스 2,0, 3,0이 뭐야? x축이야. x축이니까 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이 길이가 되는 거지. 거기에 반지름만큼 더한 게 높이의 최대값 되는 거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계산할 수 있겠니? 그치? 그냥 이렇게 팁만 줄게. 집에서 잘해봐.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 문제였어. 그러면 자 이제 거기서 연습 문제 보면은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자 183번이 실력 문제인데 요거를 별도를 치셔야 됩니다. 요거를 별도를 칠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앞에 거는 너무 쉬운 거고 얘가 핵심이거든. 요거는 제발 연습 좀 해. 집에서 이거 그냥 안 풀고 넘어가면 도로 된다. 얘가 더 중요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야 돼. 자, 읽어볼게. A가 있고 원이 있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자취의 방정식이 아니네. 원의 점이네. 그치? P가. 그때 성분 AP의 물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누가 주인공이야? P가 주인공이야? 중점이 주인공이야? 중점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이지. 그치? 자, 내가 잘 들어야 돼. 주인공이 누구라고? 중점이야. 주인공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누가 x, y야? 이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얘가 x, y다. 왜 이 말을 내가 강조하냐면 전에 P도 있는데요? 얘도 쓰긴 써야 돼. 얘가 x, y가 아니야. 얘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P는 x, y가 아니라 그냥 a, b라고 부를 거야. 주인공을 x, y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점이 하나가 아닐 거야. 엄청 많을 거야. 그냥 아마 원 나올 거야. 무조건 너네는 원 아니면 직선 나와. 도형이 2개밖에 안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면 끝이야. 시작한다. 얘가 어디 위의 점이야? 요거 위의 점이지. A, B가 요거 위의 점이지.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게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8이라는 먼저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치?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치? 당연하잖아. 요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 M이 뭐야? AP의 뭐야? 중점이지. 중점이 평균이지. 자, 평균 구한다. 중점. A랑 3이랑 더하고 2로 나눠요. B랑 2랑 더하고 2로 나눠요. 이렇게 되겠지? 얘가 중점이지? 얘가 뭐라고? 얘가 x, y라고. 아니? 요 x, y지. 맞지? 자, 그럼 요 두 개의 관계식으로 x, y를 뽑아낼 수 있어. 어떻게? x가 뭐야? 2분의 a 플러스 3이지? 맞지?
양면에 2 곱해. 2x는 a 더하기 3이고 3 넘겨. a는 2x 빼기 3이라고 해서 a랑 x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자, 이번에 얘 둘 보는 거야. y가 뭐야? 2분의 p 플러스 2지. 양면에 2 곱한다. 2y는 b 플러스 2고 요거 2 이항하면 b가 뭐 나와? 2y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나 이거 왜 썼게? 이 둘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a 대신에 2x 빼기 3을 집어넣으면 2x 빼기 3 빼기 1이니까 2x 빼기 4가 나올 거야. b 대신에 2y 빼기 2를 집어넣으면 2y 빼기 2 더하기 2니까 여기는 그냥 2y의 제곱이 나올 거고 얘가 8이야. 네. 죄송합니다. 네. 쯤 아, 네네네. 민망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천천히 해. 자, 여기 나왔어. 맞아? 얘지?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 2를 꺼내서 바깥에 꺼내고 2도 바깥으로 꺼내면 몇 나와? 4 나오는 거지. 그치? 바로 바깥에 양면 4 나온다. 양면 4로 나누면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가 오는 거야. 이게 오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 뭐 구하래? 넓이 구하래? 얘가 r제곱이지? 답이 28이야. 알겠니? 여기서는 얘들아 이렇게 점이 뭘 x, y라고 둬야 되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는 주인공이 x, y야. 나머지는 그냥 a, b, n, n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알겠니? x, y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거 너네 되게 열심히 쓰는데 집에서 안 풀어보면 진짜 의미 없다. 왜냐면 얘가 제일 어려워. 얘가 제일 어려워.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왜 힘들어? 왜 말해? 다 안 먹었어? 이거 한시 수업인데 왜 밥을 안 먹고 오지? 왜 밥을 안 먹고 왔어? 나도 밥 일부러 늦게 먹고 왔는데 딱 출근하기 직전에 먹고 왔는데 배고플 것 같아. 그럼 몇 분이야? 40분 남았네. 지도 좀 더 나가야 되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저 표정 원래 이렇게 너네 원래 아니다. 민수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요 반은 애들 표정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자기랑 할 때는 그랬다. 그래서 네, 좀 힘드실 거예요. 그 민수쌤 인기 엄청 많은 거.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민수쌤. 그 고3 여자애 아니 뭐라고 그러냐. 그 고3 애들하고 고2 애들 여자애들이 민수쌤 그만둔다니까 울고 수업 뛰쳐나갔어. 내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뛰쳐나갔어. 갑자기 내가 들어오고 민수쌤이 얘기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갔어. 수업을 처음으로. 민수쌤 있었고 교실에. 누구야? 너 뭔데? 왜 쳐다보는 거야? 여자애가. 민수쌤한테 얘기를 못 들었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울어. 수업을 안 들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려고 뛰쳐나가서 안 들었어. 그걸 봤더니 민수쌤이 산 사람이 있어. 얘가 민수쌤을 많이 좋아했구나. 그랬어. 또 다른 2학년 애들이 막 울고 막 소피트 여기 있는 건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민수쌤이 내가 옆에 있었거든. 우리 다른 애 봐주고 있었거든. PP 봐주고 있었는데. 야, 저 새로운 선생님들이 너 때문에 민망해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할게. 민망하니까 그만 울어. 이럴 수 없잖아. 괜찮아. 더 울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 너네는 어땠어? 관계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지?
그치? 아 어떡하냐 이 숨막히는 분위기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이 뒤에 2학년들은 오히려 되게 화기애애하거든. 장난도 많이 치고 막 말장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알아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뭔가 눈빛이 쾌미하고 뭐 자거나 딴 데 보거나. 뭐야 너 좀 울었어? 너는 안 울었어? 속으로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서운해하시겠다. 편지 내렸어. 그렇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나도 그랬지. 많은 아이들이 울었지. 나는 대학생 때 강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장교로 갔다 했잖아요. 졸업을 2월 달에 하고 나서도 3월 16일인가가 내가 이때였거든. 진해 사관학교를 가야 돼. 해군사관학교. 근데 이제 그게 월요일 날이었나? 그랬는데 금요일인가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다. 그 전주.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노래 부르고 동영상도 만들어놨어. 그 당시. 왜냐면 그때 학원이 내가 처음 있었던 학원이 원래 그냥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좀 많이 했어. 청소년들 데리고 좀 돕는 그런 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학원으로 넘어간 거야 선배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때 좀 가난한 친구들은 그냥 무상으로 다니고 학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지만 나는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막 노래도 연습시키고 공연도 하고 막 캠프도 가고 여름 때 겨울 캠프 가고 이런 거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울길 바랬나? 안 울었지. 남자니까. 비슷하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냐면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고3 애들인데 나이 차이가 제일 처음 가르쳤던 애들이 4살 차이 나는 애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형이잖아. 형 오빠잖아. 근데 걔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제 처음 가르쳤을 때 고3 애들 대학생 때 가르쳤어. 그럼 되게 좀 각별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지방으로 하더라고. 공부를 안 했던 거지 애들이. 서울에 사는 애들이 몇 명 있어.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래? 대학을 저기 서울로 갈래? 수도권으로 갈래? 아니면 지방으로 갈래? 아니면 바다를 건널래? 울릉대학교 뭐 이런 데 갈 수 없잖아. 울릉대학교 갈래? 오징어 잡을까 이런 거? 오징어 건조공학과, 참치 통조림 제조공학과 뭐 이런 거. 어디서 와서 팔고 울릉도에 있는 대학교 못 나와 당연히. 졸업할 때까지 못 나와. 처음에서. 자, 열심히 해서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때란 말이지 1학년은. 근데 이미 한 학기가 지났잖아. 좀 가능성이 좀 줄었는데 근데 충분히 아직은 괜찮아. 2학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에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너네 이번에 좀 공부를 하는 감각이 생겨야 돼. 너네가 생각하는 공부의 양과 진짜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의 양이 달라.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더 많이 해. 얘들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이미 잘하는데 더 많이 하려고. 근데 나는 공부하는 것밖에 안 할 것 같아. 나 맨날 밤에 강의 듣는데. 선생님 맨날 인강 들어. 고3 애들 강의하는 거. 대치동 강사님은 어떻게 수업하지? 본다고 대성 막 이런 끊어없이 인강 듣는다고. 옛날에 EBS도 막 그냥 밥 먹을 때 설거지하면서 EBS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막 이랬거든. 집에 가면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 애기 젖병 닦아야 되니까. 청소하고 젖병 닦고 강의 듣고 자는 거야. 이런 걸 한다고 나도. 너무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중학교 때는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성적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1학기 한번 거쳐봤지?
점수가 잘 나오니? 할만하니? 점수는 떠나서 수학이 할만해? 할만하지 않지. 너네 2학년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거라니까. 그럼 너네가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제 너네가 불쌍하게 5등급제잖아. 1등급제는 아니잖아. 이 불쌍한 세대들이요. 미쳤어. 왜 5등급제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 2등급의 1등과 2등급의 꼴찌의 격차가 엄청나.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2등급만 해도 공부 잘한다고 하거든. 3등급 초반이야. 그러면 야 가능성 있어. 괜찮아. 이랬단 말이야. 야, 올릴 수 있어. 왜냐면 3등급 초반이랑 2등급 후반이랑 비슷한 거잖아. 2등급부터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2등급 나오면 고생했다. 아쉽네. 다음 잘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1등급 아니면 의미가 없어졌어. 그럼 너네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나올까? 진짜 많이 해야 돼. 너네가 지금 우리 개념원이랑 RPM만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으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학교 시험이? 6, 70점이야. 아무리 3번, 4번 풀어도 6, 70점이야. 왜일 것 같아? 변별력 문제가 내 3, 4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3, 4개를 풀어야지 1등급이 나오겠지. 그거 다 어디서 풀어야 돼? 자이 스토리 같은 거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돼. 거기서 변형될 거니까. 어? 근데 그걸 지금 너네가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지금 방학 때 너네가 개념원리랑 RPM에 있는 급의 문제들은 그냥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놓고 계약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이런 거 설명 안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너네가 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이거 진짜 열심히 풀어야 돼. 얘들아 많이 풀어야 돼. 많이. 지금 너네 보면 심한 문제 풀라고 안 하잖아. 근데 다 안 풀잖아. 푸는 애들도 있지만 안 푸는 사람도 많잖아. 그럼 걔네들은 뭐야? 게으른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방학 때. 그치? 수업을 듣는 거랑 공부하는 거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수업을 듣는 거 공부가 아니라겠지? 그냥 수업 들을 거야. 공부는 니네가 해야 되니까. 니네가 풀어야 돼. 그 감각이 생기고 2학년을 맞이해야지 너네가 뭔가 승부수를 띄우지. 1학기 때랑 비슷하게 하면 1학기 때랑 비슷하게 나오겠지. 2학기 때도. 그럼 이제 한번 돌아봐봐. 지금 너네 하고 있는 게 1학기 때랑 많이 달라? 비슷해? 오늘 하율이 오늘 저는 얼리버드 보면 9시 가서 오늘 달라요. 달라? 비슷해. 비슷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렇지 않겠어? 그만큼 더 하면 힘도 나오겠지. 그치?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이제 방학 시작했잖아. 아직 가능성이 있어. 너네 짜투리 시간들을 버리지 말고 집에서 게임하고 노는 거 좋은데 적당히 놀고 그 핸드폰 스마트폰의 노예들이요. 그거 나 때는 없었는데 나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네는 너무 그 허비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를 이겨내야지. 그 스마트폰 잠깐 보는 사이에 막 10분, 20분 지나가잖아. 인스타는 아무것도 아니고 릴스 보고 쇼츠 보고 선생님도 쇼츠 본다니까? 자기 전에 맨날 박지성 그 게스트 하이라이트 분석 영상만 나오면 맨날 그거 보다 보고 역시 박지성 최고였어. 이렇게 하고 넘긴다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가야지. 너네는 시험 봐야 되잖아. 나는 시험 안 봐도 되는데. 난 수능 봤는데. 대학도 졸업했는데. 군대도 갔다. 아니요. 군대도 가야 돼. 군대도 가야 돼. 수능 보는 게 군대 가는 거보다 나은 거 같더라고. 군대 너무 힘들었어. 자, 어쨌든 우리 아직 가능성 있잖아요. 그치? 이번 학기 한번 잘 해보고 2학년 때 너네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진짜 승부수를 그때 띄워야 돼. 진짜 어려워. 대수 진짜 어려워.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곱하기 3배는 어려워. 대수가. 애들 다 거기서 멘붕아. 너네 공통수학 원투에서 수포자 안 나온다? 대수에서 수포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부를 하는 감각을 좀 한번 찾아보자고. 열심히 해봐서. 알겠지? 알겠어? 얼리버드에서만 영어만 하지 말고 수학도 좀 하고 일찍 와.
민수쌤한테 그렇게 표정 안 쳤지. 나한테만 그렇게 짓는 거지. 좀 더 상냥하게 상처받으니까. 상냥하게 안 하면 집 일기 써야지. 하이 표정 썩도 날렸어. 자, 좀 힘들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얘들아 오늘 내가 너네한테 수업하면서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었어. 오늘 뭐 배웠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축에 접하는 거 특징 봤지? 그래봤자 케이스가 3개야.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는 거. 케이스 3개밖에 없어. 그치? 맞아 아니야? 맞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자취의 방정식 뭐 이런 거 했잖아. 근데 내용은 별거 없는데 식이 어때? 복잡해. 계산 자체가 이미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 나온단 말이야. 빡세지. 그치? 계산이 빡센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계산은 너네가 디폴트로 그냥 깔고 가야 돼. 열심히 풀어. 많이 풀어. 실수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안 풀면 너네 계산 실수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속도도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많이 푸는 만큼 빨라질 거고 실수를 줄 거니까 많이 풀어봐.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니네가 생각하는 거 곱하기 2배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느낌이 너네 공통수하고 원에서 2차 함수 배웠지? 그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기억나 이런 내용?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니까 뭐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이게 아니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요게 위치 관계였어. 기억나니?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요거랑 똑같은 거야. 원이 있어. 원이 있어. 그럼 직선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거야. 접한다고 하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 그치? 요게 위치 관계야. 요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원이랑 직선이 만나봤자 최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어떻게 3개? 어떻게 소용이 무조건 2개밖에 못 만나. 그치? 그래서 위치 관계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알겠지? 끝. 그러면 이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 설명만 할게. 그리고 나는 2가지 방법 안 써. 1가지 방법만 쓸 거야. 먼저 안 쓰는 방법부터 보자. 자, 여기 써있네. 판별식. 판별식을 활용할 수 있어. 자, 원이랑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지?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지. 맞아? 그러면 연립방정식 만들고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의 개수가 필요해. 그럼 판별식 쓰면 근이 2개면 2점에서 만나고 중근을 가지면 접하는 거고 근이 없으면 허근을 가지면 안 만나는 거야. 그거 첫 번째야. 근데 요거는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예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으로 이거 2가지 방법 다 써볼게요. 자, 필수 문제 11번으로 가보자. 자, 판별식 쓰는 거는 한 번 더 보여줄게. 나는 너네 판별식을 안 풀었으면 좋겠어. 조금 이 계산이 빡세거든. 자, 원이 있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K값을 세팅할 거야. 그럼 먼저 교점이야, 교점.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지, 위치 관계는. 그러면 얘는 연립방정식이니까 Y를 요 Y제곱에 대입하자. 연립방정식 대입 어디지? 그럼 식을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2지? 맞니? 왜 안 보냐? 안 보고 모르겠다고 하지 마라. 봐라.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요 X제곱, 요거 X제곱이니까 2X제곱이라고 할게.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2를 이해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로 되겠지? 맞니? 자, 요거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지. 여기 판별식 쓸게 그냥. 판별식 쓴다.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거야. 이게 판별식이지?
그럼 마이너스 2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 이게 판별식이야. 자, 그럼 먼저 1번.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두 점에서 만나게 세팅을 하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겠지? 이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두 개의 사이값.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접하는 건 뭐야?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는 판별식이 뭐일 때야? 0일 때지? 얘가 0일 때지? 그럼 K가 뭐일 때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야. 마지막 세 번째. 교점이 없어. 안 만나? 안 만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결론은 K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이게 판별식 써서 푸는 방법인데 얘는 비축. 연습은 얘로 하지 말자. 알겠지? 너네가 익숙해져야 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거야. 원의 중심이 있어. 자, 원의 중심이 있어. 우리 A, B라고 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탁 떨어지면서 2등분하는 요 거리겠지. 여기가 D야. 그럼 반지름은 뭐야? 얘가 반지름이지. 얘가 반지름이지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누가 더 커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아니 두 번째 접해. 한 점에서 만나. 접하는 건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지. 접할 때 여기니까. 뭐랑 같아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안 만나? 안 만나? 그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요 직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 되겠지? 여기가 t 값이 되는 거야. 이 d가 더 많이 더 커. d가 더 크지? 그래서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야. 알겠니? 이거를 나는 외우지 말고 그려서 그냥 판단하면 돼. 알겠지? 판별식 쓰지 말고 이걸로 연습해. 이게 나중에 활용이 훨씬 많이 되거든. 접선의 방정식 다 예로 들어가고 요걸로 가야 돼. 자, 그럼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 원의 중심이 몇 콤마면 0,0이지. 맞니? 그럼 직선이니까 y 넘기면 0은 x-y 플러스 k가 될 거야.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볼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k가 되겠지. 그치? 자,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 반지름 몇인데? 루트 2지. 그치? 루트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양면에 루트 2 곱하면 절대값 k는 뭐야? 2보다 작아요. 그럼 k는 뭐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지? 똑같이 나왔잖아. 자, 그럼 접해요. 접하는 건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려놓고 생각해도 돼, 처음에는. 그러면 양면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는 2니까 k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접하겠네. 마지막 안 만나요.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뭐보다 커야 돼? 반지름 루트 2보다 커야 되니까 절대값 k는 2보다 커요. 즉 k는 플러스 1랑 마이너스 2 사이 값이 되겠지.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판별식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고. 알겠지? 그건 그냥 진짜 계산으로 푸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풀어보자. 자, 그럼 요거 한번 너네가 그려놓고 필수 문제 11번 지금 풀어보자.
직선 사이의 거리야. 뭐라고 적혀? 이거? 네. P.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그려봤니? 그려서 풀어. 알겠지? 이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외우라고 해서 안 외울 거잖아. 외우지 말고. 수위도 보면은 두 가지로 풀고 있지. 판별식으로 푸는 거랑 점과 직선 사이로 푸는 거랑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 표현을 한번 바꿔볼까? 똑같은 문제야. 자, 스텝 1 뒤에 연습 문제고, 뒤에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만 한번 보자. 지우개. 자, 원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이지. 그치? 만나도록이야. 만나도록이니까,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총 몇 개 있었다고? 3개 있는데, 원의 중심이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는 거지.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 케이스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라는 거지. 이게 가니? 만나노력이니까.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다시 보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 보는 거잖아. 얘는 뭐야? 반지름이 요만큼이니까, 이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요. 접할 때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지. 그치? 지금은 요거를 다 중요하게 보지만 나중엔 얘가 제일 중요할 거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다 얘로 구할 거야. 어쨌든 이 두 가지 합치면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맞니? 이해 갔어? 이제 계산이지. 자, 이 원의 방정식 바꾸자. x제곱 빼기 4x니까 x-2의 제곱이 되겠지. y제곱 빼기 6y니까 y-3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내 맘대로 4 더했고 내 맘대로 9 더했고 요거 10의 반대편으로 이어가자. 빼기 10이다.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1짜리네. 그치? 원의 중심을 몇 콤마면 2,3이요. 직선은 k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얘는 루트 이제 계산이네. k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2k 플러스 3 빼기 2 얘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뭐보다 크고 작거나 같아야 돼? 반지름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양면에 루트 k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절대값 2k 플러스 1의 제곱 1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부등식이네. 자, 여기서 혹시 막히면 안 돼요. 잘 봐요. 얘들아, 얘는 루트 값이니까 무리수니까 무조건 양수겠지. 얘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겠지. 그치? 그럼 제곱하면 부등호 밖에 안 받고. 둘의 부호가 확실치 않을 때는 제곱하면 안 돼, 부등식은. 그치? 얘는 제곱해도 되지. 그럼 제곱하면 이게 완전 제곱식 그냥 뒤에 정리할게.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k 제곱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1 소거될 거고 k 제곱 이항하면 3k 제곱 더하기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로 묶어주면 3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가 되겠네요. 그치? 뭐 k 관련된 무슨 말 없으니까 여기 답이겠다. 되겠니? 그냥 계산이지 여기서부터는. 말했잖아. 점과 직선 사이를 계속 쓸 거야. 엄청 써.
다음 단어에도 계속 쓸 거야. 자, 일단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조금 시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너네 필수 문제 아까 안 풀고 넘어갔던 거 있잖아. 그치? 내가 설명만 하고 넘어갔던 거. 한번 너네가 같이 풀어봐. 이렇게 정리하자. 질문 있으면 해. 질문 있어?